안녕하십니까. 저는 호흡기내과의 조재화라고 합니다. 인공호흡기 기본적인 거의 모드와 알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호흡기는 설명할 때 우리가 equation of motion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인공호흡기에서 바람을 집어넣는 어떤 통로가 있고 이게 환자의 사람의 기도가 되겠고 이 부분이 폐포로 단순하게 모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압력을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이러한 공기가 기도를 통과를 하면서 필요한 압력에다가 추가적으로 폐포를 넓혀주기 위해서 필요한 압력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통과를 할 때 저항 압력, resistive pressure라고 하고 또 폐포가 늘어나도록 하는 그런 압력을 elastic pressur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이 충분해야 압력이 돼야 여기를 통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압력이 그래서 폐포를 늘려주는 부풀어지게 하는 그러한 공기가 통하게 하는 우리가 원하는 산소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압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시하면 벤틸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폐포를 펴주는 압력, 엘라스틱 프레셔뿐만이 아니라 저항, 기도를 통과하기 위한 저항을 이겨내기 위한 압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식으로 엘라스틱 프레셔하고 레지스티브 프레셔를 이렇게 표시를 하죠. 저항과 곱하기 플로우, 이렇게 기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엘라스탄스 또는 컴플라이언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엘라스탄스 곱하기 볼륨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걸 식으로 표시하고요. 벤틸레이션 하는 프레셔는 벤틸레이터가 직접 주는 압력이 있겠고 우리가 환자에게서 또는 사람이 근육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압력이 존재할 겁니다. 이 두 개의 총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틸레이터를 보면 아까 식에서 보시면 이러한 근육만이 작동하는 것은 스폰테니어스 브레이싱이 되겠고요. 그 근육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 즉 환자가 풀 세데이션 돼 있고 NM 블로커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벤틸레이터 프레셔가 만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거를 토탈 서포트가 되겠고 이쪽은 스폰테니어스 서포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깨어나고 그러는 상황에서는 뭐 중간 정도 어딘가에 해당이 되겠죠. 인공호흡기의 방식을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우리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스피레이티브 서포트, 벤틸레이터, 브레이싱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모드가 뭐냐라고 표현을 하죠.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크게는 컨트롤드라는 방식이 있겠고 모드가 있겠고 인터미턴트 모드가 있겠고 스폰테니어스 모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컨트롤 모드에는 CMV 모드라는 게 있겠고 인터미턴트 모드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SIMV,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 이렇게 있겠고요. 스폰테니어스 모드는 프레셔 서포트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는 어떤 패턴을 시작을 할 때는 이 플로우가 이제 이쪽으로는 양으로 그러니까 환자 쪽으로 이제 플로우가 시작이 되는 어떤 단계죠. 그래서 처음에는 플로우가 숨을 쉬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숨을 들여마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때 들여마시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때 이제 그거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트리거, 방아쇠를 당긴다고 하는 거죠. 트리거가 되겠고 이런 쭉 흡기가 플로우가 이제 환자 쪽으로 올라갔다가 흡기가 시작됐다가 어느 순간에 쭉 멈추는 상황이 옵니다. 이게 타겟, 즉 프레셔가 타겟 될 수도 있고요, 볼륨이 타겟 될 수도 있고 플로우 타겟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타겟이 되고 플로우가 이제 멈추는 어떤 상황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자 흡기가 에서 이제 호기로 넘어가는 이제 여기서까지 플로우가 멈춘 상황까지 왔다가 타겟이 이루어지면 자 이게 이제 내쉬어야지라고 이제 할 때 이제 사이클링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뜻이죠.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즉 호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호기가 이렇게 쭉 나왔다가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타임 플로우 커브, X축은 타임이고 Y축은 플로우 커브인데 이게 스퀘어 모드인 경우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시작하는 것, 호기에서 흡기가 시작되는 거를 트리거, 호기 호기를 흡기에서 이제 쭉 유지를 하도록 하는 게 타겟, 이제 그다음에 어, 흡기에서 이제 호기로 넘어가는 상황, 그걸 사이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트리거, 타겟, 사이클 또는 트리거, 리미트, 사이클 이렇게 어, 호흡 패턴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 트리거를 누가 하느냐, 환자가 하느냐, 기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뭐 타겟을 볼륨을 타겟할 거냐, 프레셔 타겟을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사이클링 즉 끝나는 것을, 즉 흡기가 끝나고 호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를 뭘로 할 거냐, 볼륨으로 될 거냐 또는 타임으로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플로우로 끝날 수도 있겠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Controlled Mandatory Ventilation (CMV)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보시면 대개 ACMV입니다. 어시스트도 들어가는 거죠. 환자가 트리거를 할 수 있는데, 환자가 트리거를 할 경우에는 또 똑같은 모드에 볼륨이라든지 또는 프레셔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인터미턴트 중간중간에 기계가 들어가는데 개런티 해주는데 중간중간에 환자가 트리거를 할 수도 있고, 볼륨 리미트도 있고 프레셔 리미트도 존재합니다. 볼륨 타겟, 프레셔 타겟 이렇게 존재하겠고, 또 프레셔 서포트 모드는 기계가 트리거를 하지 않고 환자가 트리거를 하는 거죠. 즉 그래서 스폰테니스 모드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 트리거를 하게 되면 쭉 프레셔를 주고 시간에 지나거나 아니면 플로우가 어느 정도 되거나 아니면 프레셔가 필요한 프레셔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중단이 되고 이제 호기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CPAP이라고 하는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프레셔만 쭉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트리거 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CMV, IMV 또는 SIMV가 되겠고, 프레셔 서포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발 호흡이 있느냐, 환자가 자기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를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자기 호흡도 될 수도, 자기가 호흡도 유지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카테고리 되겠죠. ACMV도 이쪽으로 좀 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나중에 얘기를 ASV, Adaptive Supportive Ventilation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특정 기종에서 흔히 쓰고 있는 모드가 되겠고, 이런 것들도 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CMV 모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호흡이 그 기계의 작동에 의해서, 기계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트리거를 타이밍에 맞출 수도 있고, 환자가 트리거 할 수도 있죠. 환자가 트리거 하는 건 아까 AC Assist Control 모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볼륨 리미티드 또는 타겟, 볼륨 타겟, 프레셔 타겟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타임이나 볼륨에 의해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모드죠. 환자가 이제 악화됐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모드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AC 모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되게 모든 호흡은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세팅된 값만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호흡수를 세팅하면 그거, 그 다음에 최소한 모드 타이달 볼륨을 설정하면 타이달 볼륨, 또는 타이달 타겟 프레셔를 설정하면 타겟 프레셔에 따라서 또 흡기 유량을, 플로우 패턴을 조절할 수도 있고, 또는 특별한 기기에 따라서는 인스피레 플로우 자체를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되게 이제 이니셜 세팅에서 라이프를 세팅 하거나 호흡량이 증가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다행히 CMV 모드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자가 악화됐을 때 사용하는 모드다, CMV 모드다, 기계에 의해서 모든 세팅이 결정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CMV 모드를 간단하게 이제 타임 플로우 커브라든지 프레셔 커브라든지 볼륨 커브 이렇게 세 가지를 형태로 보시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레셔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세팅된 값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겠고, 이때 플로우 패턴을 보시면 플로우가 스퀘어 모드다라고 해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그러니까 플로우가 제로가 되는 게 있죠. 그럴 때 여기 압력이 뚝 떨어지는 그런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CMV 모드고, AC 모드는 여기 아까 프레셔에서 네가티브 프레셔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환자가 들여마시는, 즉 환자가 트리거하는 브레싱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페이션트 트리거스 브레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페이션트 트리거가 아니라 환자가 들여마시지 않으니까 시간이 됐을 때 세팅된 값에 트리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파라메타를 측정할 때 인스피레이팅 홀딩이라고 하는 것과 익스피레이팅 홀딩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인스피레이팅 홀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숨을 들여마시고 멈추는 상황, 즉 플로우가 제로가 되는 상황을 쭉, 보통 여기서 보시면 대충 한 3초 정도, 보통 3 내지 5초 정도를 유지하라고 하는데요. 3초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 프레셔가, 피크 프레셔가 있던 게 뚝 떨어져서 뭐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피레이션 홀딩을 통해서 이러한 압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런 걸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플라토 프레셔, 편편하다, 고원이다, 이렇게 편편 압력이다 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크 프레셔, 플라토 프레셔 또는 핍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자에서 레스피레이션 메카닉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익스피레이션 때 이렇게 돌아갔다가 돌아간 다음에 이제 홀딩을 유지하죠. 똑같이 뭐 한 3 내지 5초 정도 유지한다고 하는데, 홀딩을 했을 때 프레셔가 핍 레벨에서 쭉 유지하고 있다가 살짝 올라가는 듯 마는 듯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익스피레이션 홀딩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오토 핍 또는 인트린직 핍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계마다 이 인스피레이션 홀딩, 익스피레이션 홀딩 뭐 이렇게, 또는 홀딩 대신에 포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인스피레이트 포즈를 주거나 홀딩을 주거나 그럴 때 이제 이 압력이 피크 프레셔라고 부르고, 여기 뚝 떨어져서 유지하고 있는 편편한 압력을 유지하는 걸 플라토 프레셔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왔을 때 마지막 베이스 라인까지 가게 되면 핍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크 프레셔에서 플라토 프레셔의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아까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홀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스피레이션 폴즈. 그럼 플로우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식에서 보시면 플로우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플로우가 제로가 되니까 이 그렇죠? 일라스틱 프레셔만 남죠.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폐포가 늘어나는, 그렇죠. 폐포하고 늘어나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플라토 프레셔는 거는 폐포가 늘어나는 상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로 뭐 핍까지는 베이스라인이니까 베이스라인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폐포의 탄성과 연관된 압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피크에서 플라토 프레셔 차이는 뭐냐?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 저항과 관계된 압력이다. 즉 피크에서 플라토를 뺀 압력이 크면 정상적으로는 보통 한 5 정도 센티미터 H2O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다 정상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보다 늘어나면 어쨌든 이거 보시면 기도 저항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 우리가 이제 탄성이 차이가 있다라고, 플라토 프레셔가 너무 높으면 탄성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토 프레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실제로는 플라토 프레셔 빼기 핍, 우리가 이제 드라이빙 프레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폐탄성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플라토 프레셔가 높지 않아야 되고 30을 넘지 않아야 되고, 또한 이 플라토 프레셔에서 핍을 뺀 드라이빙 프레셔가 15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익스프레이티브 포즈를 통해서 또는 홀딩을 통해서 핍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홀딩을 하게 되면 홀드 익스프레션 페이지죠. 홀딩을 하게 되면 이 프레셔가 쭉 가다가 쭉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에서 이 넙을 움직여서 측정을 하시면 7.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토탈 핍이 7.6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핍은 얼마 줬죠? 여기서 보시면 5를 줬어요. 그러면 토탈 핍에서 익스트린직 핍, 실제로 우리가 준 핍을 빼면 2.6이 되죠. 2.6이 남습니다. 그 얘기란 뭐냐면
인트린지픽 즉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오토핍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핍이 이 정도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CMV 모드가 실제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터미턴트 만데이터리 벤틸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미턴트하게 만데이터리 즉 어떤 주기적으로 우리가 기계가 세팅된 값을 준다라는 뜻인 거고요. 이거 만데이터리 벤틸레이션은 피리오딕하게는 이제 그러니까 똑같이 주는데 우리가 싱크로나이즈 그럼 그 나머지 사이는 어떻게 하냐?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거에는 서포트를 주지 않는다. 즉 이거는 IMV는 세팅된 값은 우리가 원하는 기계에서 설정된 값을 공기를 밀어넣어주고 하지만 CMV는 세팅된 값을 당연히 주기도 하고 환자가 트리거 하더라도 당연히 그 세팅된 값을 주는 건데 여기서는 두 개의 차이는 CMV하고 차이점은 뭐냐? 세팅된 값에서는 당연히 CMV처럼 우리가 값을 주지만 그 사이에는 자기 호흡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압력을 세팅된 값을 주는 게 아닙니다. 환자가 그냥 자발적으로 숨을 쉬도록 그냥 허용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스폰테니스 브리싱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세팅된 만큼 타임 예를 들어서 10번이라 그러면 6초에 한 번씩 인스피레이션이 들어가게 되고 중간중간에는 환자가 숨을 쉬더라도 그냥 서포트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트리거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프레셔 리미트도 당연히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숨을 쉬도록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플로우가 생기기는 합니다. 거기에 이제 볼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SIMV 모드가 된다. 이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는 서전스 모드라고 불러서요. 포스트업 이미디어트하게 설정해서 깨울 때 이제 많이 위닝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이 SIMV 모드는 싱크로나이즈를 했다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숨을 쉬는데 여기 숨을 스폰테니스 브리딩 했는데 세팅된다고 그래서 이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팅된 값을 주는 게 아니라 환자가 숨을 세팅을 만큼 이렇게 줄 때 우리가 중간중간에 자발 호흡을 허용을 해주고 그런데 자기 원래 이제 세팅된 값 처음에 기계에 설정된 세팅된 값 시간이 돼서 숨을 쉬려고 할 때 그 주변에서 이 근처에서 숨을 쉬고 스폰테니스 브리징이 있으면 그거를 같이 매칭해 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그러니까 스폰테니스 브리딩과 컨트롤도 만데이터리 벤틸레이션을 서로 이렇게 잘 조합스럽게 사로 해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주로 포스트옵 환자한테는 주로 많이 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SIMV 모드의 일종인데 스폰테니스 CMV 모드를 보시면 이 녹색으로 표시되는 게 컨트롤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게 스폰테니어스 모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좀 보기 쉽죠. 그래서 세팅된 것만큼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가 보시면 중간에 자기 호흡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로우가 베이스라인에서 잠깐 올리다가 프레셔가 떨어지면 트리거가 돼서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드는 프레셔 서포트를 스폰테니스 브리딩이 있으면 프레셔 서포트를 해준다라는 것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플로우가 만들어집니다. 프레셔 서포트를 해주고 또 스폰테니스 브리딩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가 세팅된 값만큼 이렇게 타겟을 리미트를 주고 다시 스폰테니스 모니터링 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컨티뉴어스 스폰테니스 브리딩 스폰테니스 브리딩 이제는 자기 호흡에 따라서 우리가 작동을 시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는 되게 프레셔 타겟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되게 CPAP이라고 부르는 거 있고 프레셔 서포트 모드 이렇게 부릅니다. 되게 이제 흔히 쓰는 것이 이 프레셔 서포트 모드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PAP 모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프레셔를 환자가 들여 마신다고 해서 더
압력을 더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압력을 더 넣어주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프레셔 서포트는 환자가 여기서 트리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만큼의 프레셔를 12 정도를 서포트를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 한 4 정도 되니까 12, 한 8, 9 정도 되겠네요. 그만큼을 이제 넣어주는 압력을 넣어주는 프레셔를 서포트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PSV 모드도 이제 아까 보신 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요. 지금 동영상 동작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자, ASB 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럼 뭐냐? 이거는 좀 그 어드밴스드 모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뭐 이전에는 CMV나 SIMV, 프레셔 서포트, 뭐 CPAP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이러한 어떠한 그 메카닉스를 얘가 인식을 해서 뭐 좀 그 성능을 개선시킨 어떤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슨 이게 알고리즘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클리니션이 데이터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키하고 성별이라는 데이터는 당연히 넣어야 되겠고 거기에 뭐 미닛 벤틸레이션이 얼마, 핍 얼마, FI2 얼마 이렇게 세 가지 파라메타를 넣어주면 이게 이 그래프의 이 기계가 CPU가 이제 브레인이 벤틸레이터에서 CPU가 이런 메카닉스라든지 그러니까 환자 레스피레이터리 메카닉스의 파라메타들을 따라서 즉 컴플라이언스, 레지던스, 인트니 핍 이런 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프레셔를 줄 압력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expirative time constant라고 하는 flow volume 커브를 통해서 이걸 계산을 한 다음에 호흡수를 얼마로 할지 이제 I 레이쇼를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타이달 볼륨과 프레셔를 주니까 타이달 볼륨이 결정이 됐고 I 레이쇼니까 타겟 호흡수가 프리퀀시가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우리가 타이달 볼륨 곱하기 프리퀀시라고 하는 게 미닛 벤틸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결정이 되면 타겟이 이게 타겟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호흡수가 결정되고 인스피레이터리 프레셔가 결정이 돼서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타겟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호흡수를 더 늘려주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인스피레이션 프레셔를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래서 타이달 볼륨과 프리퀀시를 조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미닛 벤틸레이션 타겟을 근접하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ASB 모드 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옥시제네이션 패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으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팅된 값에 적절한 안쪽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것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위닝 단계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expiratory filter resistance라는 말이 잠깐 나왔는데 이게 큰 거는 아니고요. 이 expiration 이 acceleration이 이제 obstruction이 되거나 그러면 이게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보통 이게 값을 이렇게 측정을 하면 expirator는 flow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인스피레이션이 있고 여기가 익스피레이션이 되잖아요. 충분하게 됐다가 이제 인스피레이션 그다음에 익스피레이션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이 익스피레이션의 한 시점에서 얘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X는 측정을 하는 건데 그때 익스피레이션 플로우를 측정을 하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익스피레이션 타임 컨스탄트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측정해서 보는 이유는 이 트렌드를 봐서 이 트렌드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는 거죠. 정상적으로
익스프레션 트렌드가 쭉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다 라면 이 exhalation obstruction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expiretion의 flow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expiretion이 되는 exhalation, 그러니까 호기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항 값이 커지니까 플로우 자체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쭉 떨어져서 유지가 돼. 익스피레이션이 떨어진다.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는 33이었던 게 이제 25.7로 떨어졌다. 이렇다는 것은 뭔가 익셀레이션에 문제가 있다. 필터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근데 그런 것들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걸 교체를 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코비드 같은 환자 같아서는 필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측정을 간간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뭐 빨리 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게 있죠. 하이폭세미아가 이제 대체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SpO2가 88 이하 미만으로 떨어지면 또는 PO2가 55 미만이다. 그러면 우리가 피부를 올리거나 FiO2를 증가시킴으로써 산소를 옥시제네이션을 충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CO2가 너무 찼다 그러면 RR을 올리거나 타다 볼륨 또는 프레셔 컨트롤 모드인 경우는 드라이빙 프레셔를 올린다든지 하는 것들을 방법을 터서 우리가 CO2를 조금 어느 정도 와시아웃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는 CO2가 감소되어 있다 보면 RR을 횟수를 낮추거나 타이달 볼륨을 줄이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의 뭐 여러 가지 계명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해야 될 것들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측정하는 파라메터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순도, 컴플라이언스를 측정해야 된다. 1번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는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파라메터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플라토 프레셔를 인스페이션 홀딩을 하고 내면 플라토 프레셔가 측정을 되고 거기에 보시면 알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패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널은 컴플라이언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환자가 쓸데없이 호흡 헐떡헐떡거리면서 쓸데없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인공호흡기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물론 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환자가 엑사스리 머슬을 엑스피레이터리 머슬을 막 쓰고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고요. 벤틸레이션 하는 것 자체는 보조적인 수단이다라는 것이고 뭐 CMV 모드, SMV 모드 다 좋고 ASV 모드, 뭐 프레셔 서포트 뭐 다 좋은데 이러한 모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된다. 한 가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타이달 볼륨이 얼마나 해야 되느냐. 유료 타이달 볼륨이 프리딕티브 바디 웨이트의 6, 뭐 8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과도 팽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폐가 오픈된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건 적절한 핍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오픈된 폐가 열렸다가 클로즈 되기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포지션을 자주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완벽하게 뭐 세팅된 값이 PO2가 얼마, PCO2가 얼마, 이렇게 바이카보네이트 얼마, 그래서 폐하가 얼마 이렇게 정상적인 값을 얻으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어느 정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두고 보고 크게 지장이 없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헤모다이내믹이 괜찮은 한도 내에서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PO2가 68 뭐 이 정도인데 이거 정상이 좋게 해야 돼. 그래서 막 자꾸 FiO2 올리고 핍을 너무 올리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충격에 빠진 환자한테서는 피로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기교 한개를 해라 라고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샤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헤모다이내미컬하게 떨어지게 되죠.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카디악 아웃풋이 호흡 정상적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호흡근에 가겠지 않고 하트라든지 브레인이라든지 다른 키드니라든지 리버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많이 디스트리뷰션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레스피레이터리 머슬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 그 근육으로 이 플로우가 많이 상대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원하는 브레인이라든지 또는 하트, 키드니, 리버 등 중요한 바이탈 오간의 퍼퓨전이 줄어들게 되니까 하이폭세 상태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장이 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샤긴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머슬을 릴리즈 시켜주고 호흡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동적 과팽창을 반드시 잡아서 치료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인스피레이션 홀딩, 익스피레티 홀딩 얘기했고 거기에 오토핍이라는 말을 얘기했습니다. 즉 오토핍을 잡아내주는 것이 인트린직 핍을 잡아내주는 것이 또 동적 과팽창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도를 측정해서 인스피레이션 홀딩을 통해서 컴플라이언스를 측정해 줄 수 있고요. 또한 오토핍, 익스프레시브 홀딩을 통해서 오토핍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폰테니스 브레싱 트라이얼은 조건이 맞으면 매일 시행을 해야 된다. 즉 모든 환자들은 괜찮다. 즉 혈압이 괜찮고 바이탈리 스테이블 하고 옥시지네이션 충분하고 한다고 하면 스폰테니스 어웨이킹 트라이얼과 브레싱 트라이얼을 매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우리가 이제 호흡 치료사라는 분야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람이다. 치료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유순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래프를 딱 해놓으면 이 스타틱 컴플라이언스 저항값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이것만 보고는 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스피레이션 프레셔 또는 익스프레션 홀딩, 인스피레이트 포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상인 경우에는 이제 50에서 60 정도 컴플라이언스가 돼 있고 내약에 이렇게 돼 있고 돼 있는데 이제 ALD스라든지 COPD 환자는 당연히 이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가 낮아지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익스프레션 홀딩을 통해서 오토핍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얘기를 했죠. 인스피레이션 홀딩을 통해서 플라토 프레셔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익스프레이션 홀딩을 통해서 오토핍을 측정할 수 있다, 토탈 핍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적 파팽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까 보였던 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토탈 핍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익스트림 핍보다 올라가 있으면 그럼 얼마 0.1만큼 올라가는 또 오토핍이 있다고 봐야 되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고 적어도 2 이상 올라가 있으면 오토핍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은 판단합니다. 그래프에 따라서 알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익스피레이션을 하게 되면 베이스라인까지 이렇게 제로까지 도달하는 게 통상적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만큼이 에어 트래핑이 돼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가끔 보는데 저희가 이제 웨이브가 플로우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지그 톱니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톱니처럼 보이고 그런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잘 모를 텐데 여기에 이만큼이 서킷에 물이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킷에 물이 차 있으면 이게 이제 바이브레이션 효과가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영상이면 좀 보기가 좋을 텐데 바이브레이션 효과니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잠깐 유순도가 알 수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예, 여기입니다. 스타틱, C 스타틱 컴플라이언스를 보는 거예요. 35.4. 좀 낮은 편이긴 하죠. 그렇지만 저항도는 레지스탄스는 8이니까 괜찮죠. 이런 경우는 이제 모두가 보시면 프레셔가 이렇게 피크 프레셔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40까지 올라갈 40에 근접하기도 하고 합니다. 여기는 34인데 보시면 환자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플로우도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는 모양이잖아요. 이런 거는 벤틸레이터하고 환자하고 파이팅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세데이션 충분히 해주거나 아니면 머슬 릴렉산트까지 써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알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스크린에도 뜨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 알람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걸 아시겠지만 인공기도라고는 artificial airway 이렇게 부르는 건 엔도트라케아 인튜비션과 트라케오스토미 튜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통로가 하나로 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막히거나 이상이 생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통로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하면 첫 번째는 환자를 일단 살펴야 되겠죠. 첫 번째 사이너스가 있느냐, 가슴이 움직이느냐, 즉 기계에 바람이 잘 들어가고 있느냐, 또는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혈액순환 자체가 괜찮으냐, SpO2가 측정이 잘 되느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부분들이 디스트레스가 있는지를 확인하자라는 거죠. 알람이 떴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심각한 이런 것들이 다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적절하지 않고 측정도 안 되거나 낮고 가슴이 안 움직이고 청색증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빨리 알려야 되겠고, 그런데 첫 번째 할 거는 인공호흡기 기계 문제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먼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이런 상황인 거죠. 환자가 뭐 식은땀도 많이 있고 사이너틱하고 타키미아도 있고 뭐 같이 보통 이제 아브도멘 파라독스로 해서 체스트하고 가슴 배하고 같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동시에 같이 오르락내리락 해야지 호흡이 되는데 이게 서로 파라독시칼하게 가슴은 오르고 배는 내려오고 반대로 배가 올라가고 가슴 내려가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든지 또는 인터코스탈 리트릭션이라든지 이런 스프라클라비클 서브스터널 에어리아에 이제 리트렉션이 있다든지 뭐 이런 머슬을 막 쓴다든지 하면 이거는 디스트레스가 있다. 벤틸레이터하고 한 페이션트 인터랙션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벤틸레이터를 떼서 기계의 문제인가 엠브로 해보는 방향이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소를 최대로 여기 빵빵하게 채운 상태로 수동으로 이제 환기를 해주는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이게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게 해서 꽉 짜주면 이게 한 1리터 이상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고 보통 타이달 볼륨 한 500에서 정도 유지한다고 치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컴프레션을 해줄 때 프레셔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는지 아니면 잘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해볼 수 있어서 기계의 문제인지 또는 이 에어웨이 아까 아티피셜 에어웨이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는 렁의 문제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압력도 삑삑거리고 CO2, O2 이게 뭐 오르락내리락하고 환자가 힘들어할 경우에 서든하게 올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디스커넥을 하고 산소를 엠브에다가 최대한으로 부풀려서 공급을 하면서 수동 환기를 해보자라는 게 중요하고요. 압력이 빡빡빡 올리고 한다라는 거는 이 에어웨이 문제가 있는데 이제 에어웨이가 보통 이렇게 작고 오래됐거나 또는 시크리션이 많은 경우에 이런데 클럿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힘이나 꼬임이나 위치가 잘못되거나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이 에어웨이 쪽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기관지 브론쿠스에 이 플러깅이 생긴다든지 아래쪽에 이제 플러깅이 생긴다 막혔다든지 스파즘을 해서 좁아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고 이 폐 자체 또는 풀몬에 이데마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이제 기흉이 생긴다든지 그래서도 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프레셔가 올라갔다. 인스피레이션 프레셔가 이전보다 갑자기 올라갔다. 그럼 기흉인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자가 깨가지고 막 앵자이티가 심해지면서 뭐 기침한다든지 막 문다든지 막 움직이는 몸부림친다든지 그러면 이제 압력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오히려 쉽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압력이 높을 때 기도 내관 또는 브론쿠스의 문제 또는 렁 컴플라이언스가 문제 또는 흉부역 자체 기흉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시스테매틱하게 생각해 보면 근데 높은 압력인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피크 프레셔가 다 올라가 있지만 플라토 프레셔가 낮은 상황이 있고요. 이래서 저항값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있겠고 플라토 프레셔가 같이 높아져 있어서 이 페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엘라스틱 프레셔가 높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피크 프레셔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도 이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하고 저항값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값이 문제라고 하면 통로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컴플라이언스, 엘라스텐스, 페퍼의 문제라고 하면 이러한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판단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걸 플라토 프레셔를 측정해 보는 게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를 측정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츄레이션이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기계가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기도 내관 튜브가 이제 위치가 이제 잘못됐다든지 튜브가 터져서 또는 발론이 터져서 리크가 생겼다든지 하는 경우 있겠고 또 새로운 병변이 생겼죠. 아탈레타시스인지 아스피시인지 풀몬 이데마가 생겼다든지 또 혈압이 떨어지거나 출혈이 있어도 산소 포화도가 감소할 수 있죠. 카디악 아웃풋이 혈액 순환 자체가 안 좋아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열이 난다든지 그러면 산소 요구량이 증가되니까 산소 포화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 있겠고 또는 션트라든지 자세 변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ETCO2가 증가되는 경우는 물론 기계 이상일 수도 있는데 튜브라든지 역시 또는 브론코스파즘, 데드스페이스의 증가, 또 열이 난다든지 카디악 아웃풋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ETCO2가 증가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디지즈 자체의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쉽게 커렉션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가 디스트레스가 있고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물론 제일 흔한 거는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페인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튜브의 위치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열이 난다든지 환자가 호흡률이 이제 증가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디스트레스, 힘들어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는 어떤 상황들도 당연히 그렇고요. 쇼크, 엠볼리제이션, 풀모너리 스럼보 엠볼리즘 또는 진정이 잘한 세데티브가 이제 좀 불편하게 조금 덜 들어간 경우에 그럴 수도 있고 딜리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위드드로럴 심텀, 알코올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의 위드드로럴 심텀도 환자한테서 이제 디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빨리 알려서 적절한 이밸루에이션 어세스먼트와 처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이해를 하고 가능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